예, 안녕하세요. 예, 구리문자 이제 191강입니다. 191강인데 이제 계속되는데 이제 한 30강만 하면 되거든요. 자, 오늘은 진면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익숙한 글자고, 진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면은 소존체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요거를 줄이면 이렇게 되죠. 근데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는 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거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굴엄. 예. 굴에서 살았다는 거죠. 근데 살다 보니까 불을 발견하게 되죠. 불을 발견하니까 지붕이 굴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굴뚝을 하니까 뭐가 되냐면 지범. 그러니까 이거는 언덕에서 살게 되는 거죠. 예, 굴에서 살게 되는 거고, 인류가 이제 평지로 내려오죠. 그래서 평지로 내려와서는 평지에다가 땅을 이렇게 움집 같은 거를 해놓고 하면 지붕을 씌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붕을 씌워요. 그러니까 덮을멱이잖아요. 덮었어. 근데 거기도 굴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굴뚝을 해요. 그래서 진면. 그래서 이 모양을 보면은 좀 뭔가 덮어 있는 모양 같죠? 예, 이렇게 굴뚝이. 그리고 불의 발견이죠. 불을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글자를 잘 이해하려면은 박물관 중에서도 고고유적지, 예, 뭐 연천이라든지 강릉이라든지 아니면 어디에요? 공주 뭐 이런 쪽에 가면은 고대 선사유적지들이 있어요. 선사유적지들 같은 데 가면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 데 가면은 움집을 파갖고 덮은 걸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언어에서 횡혈식 고분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예, 산이 이렇게 언덕배기가 있으면은 문을 옆으로 하죠. 그러니까 굴 같은 데에서 살았다는 건 충분히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면이에요. 그러니까 집면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더 추가했던 게 집에다가 뭐를 길러요? 돼지. 그러니까 돼지를 기르는데 그러면 돼지를 집에다 기르는 게 우리만 그랬냐? 아니라 어떤 민족이건 이런 거를 길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주도에 가면은 볼일 보면은 돼지가 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그 문화에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제주도 똥돼지라고 하는 게 그거죠. 그래서 그 제주도 가면은 지금은 다 개발이 돼서 그러는데 하수 처리 시설이 없죠. 제주도는.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이 뱉어내는 말하자면은 이 뭐죠? 오염물질이 아니죠. 이거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생산을 해내면 항상 변화된 거 주죠. 그러면 그게 처리하는 시설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거지를 하면은 그게 이제 제 머릿속에도 남아있는 게 설거지를 하면은 그 하수구에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설거지해서 돼지의 그 물통으로 쓴다고. 그럼 돼지가 그거를 다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출하는 그런 게 전부 다 자연화하고 순환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게 좀 배워야 되는데 이런 글자가 있으면은 또 돼지를 집밑에다가 키우는 글자는 그런 사람들이 이 글자를 만들어냈겠죠.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통용이 되는데 돼지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보호의 역할도 있죠. 돼지가 있으면은 많은 동물의 그 뭐라고 그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할 수 있죠. 돼지가 굉장히 싸납습니다. 그거는 읽어보시면 알아요. 호랑이하고도 싸우고요, 뱀하고도 싸우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우리한테 위협되는 동물을 문화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뭐 익히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글자니까 자 진면입니다. 진면은 어떻게 해석했는지 볼게요. 이 글자 하나로만 쓰지는 않죠. 그냥 붓으로만 남아있죠. 그래서 지붕을 교차하여 덮고 이렇게 교차했다는 거죠. 굴뚝이 있는 집으로 상형이다. 자, 굴뚝이라는 게 증명됐죠. 그게 제가 그냥 굴뚝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굴뚝이라고 이렇게 써 있다고요. 네, 그래서 교복, 담옥냐, 상형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복 굉장히 어렵죠. 네, 어렵죠. 그래서 너무 어려운 글자들은 원문을 가끔 안 쓰기도 했는데 거의 제가 아는 191자 중에는 다 써 있으니까 이거를 달아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걸 공부하시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설문해제의 원전으로 써 있는 거를 올릴 수 있는 한 제가 많이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는 부수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고 나중에 한자 실력이 더
높아지시면 밑에 걸 갖고 공부하시라 이런 뜻이에요. 이 밑에 있는 거는 웬만한 실력 갖고는 다 풀기가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집면, 불명이 지붕을 교차해 덮고 굴뚝이 있는 모양의, 요게 담자가 그런 뜻입니다. 담자가, 네, 구멍혈이잖아요. 구멍혈에 불이 있잖아요. 이런 자는 안 쓰잖아요, 지금. 자, 이제 질문하시면 시간이, 예, 저거 하니까, 담자는 이런 거. 혈자는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예, 공이 들어가면은 빌공이잖아요. 빌공도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도 나중에 사실은 한자의 어떤 하나의 글자를 갖고 어떤 의미가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어쨌든, 요런 글자가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자, 집면이고요. 그 다음은 이겁니다. 향할 향. 자, 집면에다가 여기다가 뭐를 했어요? 입구를 더한 거죠. 더했다는 말은 추가했다는 말이에요. 더한다라는 말은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부수를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집면에다 입구를 했어요. 그러면 북쪽으로 나 있어서, 들어 있어서 올리는 창문이다. 유야, 이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창문이라는 뜻이에요. 향할 향은. 그러니까, 덮여 있어요. 자, 덮여 있으면은 창문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당연히 창문이 있죠. 창문이 없는 집이 있어요. 그거는 창고도 창문을 냅니다. 바람이 통해야 돼요. 근데 유일하게 창문을 안 내는 집이 있어요. 이거는 100% 공통이에요. 사당입니다. 사당에는 창문을 안 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건물을 쫙 보면 저기는 창문이 없네. 그러면 그거는 사당이라고 인식을 하면 된다고요. 자, 저기 가까운 데는 종묘에 가면 창문이 없죠. 가보십시오. 네. 그 다음에 성균관에 가면 대성전에 가보면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는 집은 사당이고, 사당은 음의 세계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어둡게 하는 거죠. 자, 유야. 그래서 이제 향한다라는 뜻이에요. 향할 향이니까. 향한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창문을 만들어서 향하는 거죠. 그래서 북향, 남향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의미는 경향, 동향, 의향, 취향 이런 단어로 확대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향할 향 다음에 한자 더는 글자자예요. 글자자는 글자예요. 이제 글자가 나오는데 아들자를 더해요. 집면인데 아들자 있으니까요. 요게 굴뚝을 빼면 덮을멱이죠. 덮을멱인데 아들자니까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거죠. 예? 그래서 유야 이렇게 돼 있어요. 글자의 뜻은. 이게 유야자는 이렇게 하면은 아이를 젖을 먹이는 거예요. 예? 왜 유야라고 그러겠어요? 글자자하고. 이거는 설문의 자가 있어야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키운다라는 거는 문자로 사람을 키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를 통해서 사람을 키운다는 거는 젖을 먹여서 사람을 키우는 거는 신체적으로 성장하는 거고요. 말하자면 글자로 해서 젖을 먹인다라는 거는 정신의 세계를 키운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문자 또는 자원 이런 글자로 사용을 합니다. 용례가. 예.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향할 향, 글자자. 그래서 원래는 이 집면자에 관련된 한자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일례로 집가 하나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겁날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집면에 관련된 글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집가 하나만 제가 소개시켜 드린 거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딱 키면은 집면자에 관련된 글자를 보면 많이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갖고 오늘도 한자 배웠습니다. 동몽이면 이제 늘 제가 하는 거 경몽 그리고 유학 한자 배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